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영상은 제가 영양제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폴리시드라는 영양제를 들고 나왔어요. 이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강의를 먼저 해야 되는데 왜 필요한지, 어떤 환자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지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만들고 또는 기능의학을 공부하시는 의사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만들고 하면 좋겠지만 그게 따로따로 다 만들기가 힘들다 보니까 제가 이 한 편의 영상 속에 일부분은 환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 하나는 의사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정보까지 섞어서 제가 믹스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 일반인들은 그냥 패스하셔도 되고요. 그 대신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본다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이거는 완벽하게 다 이해가 되셔야 된다는 것만 명심하시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제가 여태까지 한 2년 동안에 통계를 한번 내봤거든요. 오랜 동안 자료를 다 통계내기가 힘드니까 작년 2025년부터 2026년 지금까지의 제가 검사를 의뢰한 내용에 대한 통계를 냈어요.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677번째하고 1298번째 요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동안에 제 영상을 보시고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금방 아실 건데 이게 MTHFR 유전자 검사를 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 엽산을 대사하는 유전자에 대한 것들을 저희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들을 검사를 해봤을 때의 결과예요. 데이터는 대부분 다 한 500건 정도가 되고요. 러프하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저는 분석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500명을 봤는데 정상적인 유전자 형태 갖고 있는 사람은 677번째 유전자는 36% 정도 되고요. 43%는 변이가 하나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변이가 다 있는 사람도 20%나 돼요. 생각보다 높죠. 63%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근데 여기에는 바이어스가 하나 있죠. 뭐냐?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정상인이 오지 않잖아요. 거의 다 몸이 망가져 있고 몸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갖고 병원을 돌아다녀도 해결이 안 되고 뭔가는 답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오는 분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당연히 실렉션 바이어스가 들어가죠. 이게 어떤 의미냐? 선택적인 어떤 오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를 대변할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 건강한 사람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검사하게 되면은 이 비율이 좀 많이 틀어질 건데 일단은 병원에 방문한 사람들을 계산을 했을 때는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거의 63%는 677번째 유전자 변이가 있다. 그 다음에 1298번째도 보니까 정상은 68.5% 정도 되고요. 비정상 하나의 변이가 있는 사람이 28.7%, 두 가지가 있는 사람이 2.8%, 합쳐서 대략 30% 정도의 1298 변이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 여러분이 먹는 영양제 시중에서 사 드시는 거 있잖아요. 거기 안에는 대부분은 제가 지금 원리에서 드리는 호퍼라는 비타민이 있는데 이걸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의 대부분은 다 기본 형태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공부하시거나 또는 TV 선전하는 거 들어보면은 활성형이 너무 좋은 것처럼 막 포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환자가 있다는 얘기지 모든 사람들한테 활성형을 다 줘야 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 기본형의 비타민이 들어갔을 때 이게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대사를 거치잖아요. 이 모든 대사도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대사든지 필요 없이 일어나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왔을 때 대부분의 환자들한테 베이스라인에서 까는 비타민은 저는 호퍼 비타민을 사용하는데 그게 기본형 비타민이에요. 활성형이 아닌. 그래서 얘를 주는데 문제는 이런 유전적인 변이가 있는데 저희 병원에 오는 그 많은 환자들의 거의 65% 가까이가 MTHFR 유전자의 677번째 변이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98번째 변이는 대략 30% 정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합을 갖고서 저한테 오는 건데 이런 조합을 갖고 있는 환자들한테 제가 기본형만 주면 어떻게 되냐? 문제가 커지죠. 기본형만 먹었을 때는 내 몸에서 이 기본형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따로 있겠지만 그건 의사 선생님들만 알아야 될 내용이고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유전자 변이가 있는데 그 유전자 변이가 있을 때는 나한테 맞는 비타민을 따로 먹어야 될 수 있겠구나. 이 정도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여러분이 검사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냥 대충 누가 먹었더니 좋아 그래서 한번 너도 먹어봐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먹을 수 있죠. 먹어서 해가 안 된다면 저는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비타민C 유전자 변이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비타민C를 많이 먹는다고 해되진 않아요. 그 대신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남들만큼 똑같이 먹었는데도 나한테 흡수되는 양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메틸기이기 때문에 더 많이 먹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차치하고 먹었을 때 해가 된다는 표현보다는 효율이 떨어진다는 표현이 더 맞다 보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대표적인 이 엽산 유전자 같은 경우엔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해가 됩니다. 여러분이 잘못 먹게 되면은 그 잘못 먹은 것 때문에 몸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되게 조심스럽고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먹어야 된다라는 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가 일반인들이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럼 이제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 여러 환자가 왔는데 이런 변이 때문에 저희들이 활성형 엽산을 주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메틸기가 붙어있는 메틸폴레이트를 주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또 발생을 해요. 어떤 분들은 이거 말고도 다른 유전자적인 변이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제일 많이 비율을 두는 콤2 유전자나 CBS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호모시스테인 대사 쪽하고 황대사 쪽하고 관련돼 가지고 이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실제로 이 MTHFR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은 이론적으로는 호모시스테인이 올라가야 돼요. 왜냐면은 그 대사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호모시스테인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나 심플해요. 얘는 활성형만 넣어주면 다 해결되니까.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죠. 이걸 넣어줬는데도 호모시스테인이 안 떨어지는 환자가 생기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메틸기를 포함된 메틸폴레이트를 줬는데 이 메틸기가 너무 과하게 되는 오버메틸레이션 되는 환자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좀 복잡해지고 의사들이 꼭 알아야 되는 분야가 되는 거고, 환자 입장에서는 영양제를 먹었더니 너무 좋아요 원장님 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먹었더니 원장님 그날 저녁 때 잠을 못 잤어요. 심장이 막 발랑발랑 거리고요. 그리고 두통도 생기고요. 수면장애도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게 바로 메틸기를 대사하는 쪽에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오버메틸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메틸기가 적당하게 내 몸에 쌓여져 있고 필요한 만큼 써야 되는데 너무 부족해도 문제고요. 너무 많아도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예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서 보면은 호모시스테인이 낮은 게 과연 좋은 건가 이런 영상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높아도 안 되지만 너무 낮아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스테이블하게 관리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은 그 다음으로 제가 설명드릴게, 곧 우리나라에 들어올 건데 콤2 유전자 COMT를 줄여서 제가 콤2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뭐냐면 카테고라민 5 메틸 트랜스퍼라제의 약자예요. 그 얘기는 메틸기가 여기 중간에 또 나오죠. M이 메틸이니까. 그래서 메틸레이션 수없이 강의를 할 때마다 얘기하고 있는데, 메틸기를 전달해 주는 그 기능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대사 중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만 좀 이해하시고, 메틸 트랜스퍼라제라는 거는, 트랜스퍼는 우리가 어디 갈 때 트랜스퍼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동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메틸기를 전달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끝이에요. 그래서 카테코라민이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아미노산 어떤 분자 구조에서 얘를 대사하기 위해서 메틸기를 전달해 주는 걸로 해서 얘를 대사시킨다. 이게 바로 콤2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의 변이도 연구를 해보니까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람들 30에서 35%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믹싱이 돼 있겠죠. 아까 얘기했던 MTHFR 유전자 변이가 각각의 항목별로 프로테이지가 다르잖아요. 65% 30% 잡듯이 얘도 30%가 있다는 얘기는 얘가 각각의 영향을 주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독립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얘가 있고 얘가 없고 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얘는 없는데 얘가 있고 또 얘가 있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다 개별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는 환자들이 어떤 유전자 변이가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진료가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영양제를 먹었을 때 반응이 되게 과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반응이 없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콤2 유전자 변이를 나중에 확인할 수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검사가 세팅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겠죠. 메틸기가 충분한 영양제를 줬는데 대사가 안 되다 보니까 오버메틸레이션 돼가지고 환자들이 두통이라든지 수면장애라든지 심계항진 이런 걸 일으키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 콤2 유전자의 의미가 카테코라민한테 메틸기를 전달해 주는 효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카테코라민이 뭐냐? 그게 바로 도파민하고 노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이에요. 그 분자 구조를 제가 올려드릴 건데, 도파민과 노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모두 다 보면은 카테콜기에다가 아민이 붙어 있거든요. 그 카테콜기가 뭐냐면은 벤젠고리에 하이드록실기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전에 강의할 때 에스트로겐에도 얘기했잖아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도 역시 그것과 비슷한 분자 구조를 갖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분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다 이 콤2 유전자의 활성화가 됐느냐 못 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정리가 됐고, 그러면 본론으로 한참 돌아서 이제 폴리시드로 돌아왔습니다. 얘를 먹는 이유가 메틸기에 대해서 되게 과민하신 환자들한테는 이게 메틸기가 없는 활성형 엽산이다 보니까 너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엽산 말고 중요한 우리 몸에 정말 바로 쓸 수 있는 활성형 엽산을 먹고 싶은데 근데 메티기가 달라붙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게 없는 엽산을 주고 싶을 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된다. 특히 1298번째 MTHFR 유전자의 변이가 지금 저희 병원에서는 2.8%밖에 안 되는 CC 타입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특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왜냐면 뉴로트랜스미터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쪽에 관련된 그 사이클의 유전자적인 영향을 많이 주는 게 1298이거든요. 근데 그 변이가 있으면은 당연히 그쪽 뉴로트랜스미터라는 게 그게 다 타이로신 대사라든지 도파민 대사, 트립토판 대사 이게 다 해당이 돼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뭘 검사하면 알 수 있냐? 유기산 검사하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 가셔서 기능학적인 검사를 할 때 지금 말했던 것들을 다 해서 얘를 분석한 다음에 유전자 검사까지 다 되면 너무 좋겠는데 이게 안 될 때는 이제 유기산 검사라든지 기타 검사의 어떤 조합과 환자한테 비타민을 줬을 때 그 환자분의 반응을 다 포함해서 이 환자의 상태는 이렇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는 게 좋겠네라고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영양제라는 걸 정리하자면은 정말 필요한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얘는 약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얘가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 병원에 오시면은 제가 환자들에 따라서는 지금 이 폴리시드를 드리는 분이 있을 건데 그런 분들은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먹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드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이용하고 있는 drDoc.kr 요 사이트에 가시면은 제가 올려놓은 비타민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믿고 먹을 수 있는 비타민들이 다 모여져 있는데 거기에도 아마 얘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 들어가서 사서 먹으면 됩니다. 오늘은 출시된 지 지금 하루밖에 안 됐는데 급하게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영양제 국내에는 없었던 거라서 제가 열심히 쪼아서 이걸 만드는 좋은 회사한테 제가 의뢰를 해서 이걸 만들어 달라고 해서 겨우겨우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직 국내에는 다른 데는 아무 데도 없으니까 이거 구해서 필요하신 분들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